네, 저는 심장내과 김중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좌심방위 폐색술의 과정과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술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이루어지는데, 심방세동은 전기 신호가 불규칙하고 빠르게 발생되는 부정맥으로 심방세동이 지속이 되면 심방의 수축력이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피가 정체가 일어나서 이로 인해서 혈전, 즉 피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방세동은 실제 심장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과 전신 혈전을 야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혈전이 90%가 좌심방위에서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심방위를 줄이는 이 좌심방위 폐색술이 현재 도입이 됐는데요. 심방세동 뇌경색의 항응구조의 사용을 줄여서 출혈의 위험성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항응구조제 사용 시와 비슷한 정도로 뇌경색과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60% 정도로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더더군다나 더 장점 중에 하나는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비침습적으로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적고 입퇴원이 굉장히 빠르다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 사용 시에 출혈의 위험이 높거나 항응고제 사용에도 뇌경색이나 전신색전증이 발생하는 환자에게 굉장히 유용한 걸로 되어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좌심방 2에다가 삽입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시술 과정과 시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을 위해서 저희가 총 대퇴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 관을 넣는 천자를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퇴 정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심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좌심방 2는 좌심방에 있기 때문에 우심방과 좌심방 2 사이에 있는 이런 중격을 천자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관을 넣고요. 그 도관을 통해서 좌심방 폐색 기구를 삽입하고 위치를 확인한 후에 좌심방 2를 폐색하는 시술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대퇴 정맥을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거기를 지혈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1시간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이라든가 모양, 이런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시간들은 조금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퇴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위에 혈종이나 멍이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혈로서 해결이 되지만 간혹 아주 흔하지 않게 한 1에서 3% 정도에서는 수혈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심장 안으로 기구를 넣고 심방 중격을 천자를 하는 이런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좀 요하기 때문에 혈심낭 혹은 심낭 압전, 혈심낭이라는 거는 심장 바깥에 싸고 있는 막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피가 차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시술 도중이나 직후에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는 심장 압전이 생겨서 혈압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대비하면서 시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1.2%에서 3.7%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바로 심장막에다가 심장낭 싸고 있는 막에다가 관을 넣어서 혈액을 배액하고 또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경색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혈전이 시술 중에 뇌혈관으로 날아가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로 보통 한 1%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해서 혈전용해제 투여 또는 뇌혈관 중재술이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구 자체는 항상 몸 안에 들어갈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 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넣긴 하지만 한 0.3% 정도에서 기구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충분히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시술을 통해서 이걸 제거를 하거나, 혹은 시술이 어려운 경우는 개심술을 통해서 기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신 마취와 관련된 무기폐, 폐렴, 부정맥, 심근경색, 인후부 손상, 독성 간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환자에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경식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흡인성 폐렴, 인후부 손상, 식도 천공, 부정맥 등이 한 1%에서 한 6%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모든 환자에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기 경식도 초음파나 혈관 내 초음파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합병증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그 환자의 어떤 형태학적 특징이 좀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 관찰부터 필요시에는 체외순환 사용이나 응급수술 등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술 관련 주의 사항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신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시술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수술 쪽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금식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병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활력 징후를 감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자가호흡이 가능하게 되면 주치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 병실로 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계획을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시술을 시작을 하지만, 기구가 적합하지 않거나 시술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이제 시술 중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술이 중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보다는 항응고제 복용으로 먼저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또 다른 이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쪽의 치료가 가능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시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항응고제의 부작용이나 항응고제를 사용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러한 항응고제의 용량을 높이거나 항응고제의 용량을 줄여서 지속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적으로 좌심방이 절단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결과로는 결국에는 단순 약물 치료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로 인한 출혈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좌심방이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나 전신 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률과 시술 후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은 대략 91에서 9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성공률은 사실은 일반적인 성공률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적인 상황이나 환자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 집도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주치의가 대부분의 시술이나 수술 과정에서 본인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료기관의 사정, 응급 환자의 진료라든가 집도의의 어떤 일신상의 이유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 변경 사유 및 시행 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및 시술, 검사 후 통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의료인과 상의해서 통증에 대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